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기출문제집 705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집 705페이지. 자, 우리 조세총론 제1장 서설에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31회 때 기출문제 1번 문제는요, 조세 용어가 나왔는데 징수 방법 알고 있는지, 그 용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건 어떤 것에 관한 설명이에요? 특별징수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이건 특별징수가 그런 거지.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방법이고요. 자, 보통징수라는 것은,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통징수. 납세 고지서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가세 또는 부가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여튼 요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특별징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 보시면 되고 3번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이고 4번 봅니다. 납세자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집니다.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근데 특별징수 의무자, 징수 의무자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자죠.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같이 특별징수합니다. 예? 자, 그랬을 때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납세의무자는 아니에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근로자지. 자, 사업주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예.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징수미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조원비를 말합니다.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담보가 없어도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얘네들세 징수 순서는 1등 체납조원비,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로 징수가 되고요. 여러분들 징수 순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답은 쉬웠습니다. 1번 이런 건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706페이지 2번을 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우리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에 따르면 지방세 가산세를 보시면요. 지방세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지방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가산세, 지방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같은 애들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렇게 적용되죠. 그럴 때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자, 그러면 40%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예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 10%.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요. 납부지연 가산세.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보시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이 납세 고지선에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 납세 고지선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6%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0.06%고. 자,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 같으면 3%가 딱 적용되는데 3% 적용되는데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렇게 1일 0.02%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용되고요. 자,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1번에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가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자, 몇 프로입니까? 20%. 자, 20% 적용되고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예요. 이거죠, 여러분? 예.
그냥 무신고가산세는. 그래서 단순 암기식 문제였어요. 2번 무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몇 프로? 40%입니다. 100분의 50 틀렸고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과소신고가산세는 몇 프로? 10%예요. 100분의 10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100분의 40이어야 되고요. 지금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방세도 납부지연 가산세래요. 그래서 거기서 발부되기 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얼마예요? 0.02%. 10만 분의 20으로 적용되죠? 10만 분의 20으로. 그래서 요거 100분의 20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7페이지 여러분 3번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주민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광, 시군, 시군세고 특광, 시군, 특별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도. 지방소비세는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뭐예요? 특광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세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구간이라 다 특별시가. 그래서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구라고요? 구. 자, 그래서 등록면세는 구세입니다. 특별시에서. 자, 그래서 여기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줘야 되니까 생략이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느냐? 절 보세요. 예,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여러분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핵심 역강의에서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 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자, 주민세 특광 시군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708페이지 4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다시 봅니다. 부동산 우리가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 또 그 다음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자,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3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동시부과된 애들을 우리가 이제 쭉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시부과되는 세금들이요. 자,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얘네들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얘네들은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됩니다. 보유와 양도에만.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인지세는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들어오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닙니다.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다니는 지방소비세. 자, 이렇게 해서 농부 아저씨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자,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죠. 자, 요걸 바탕으로 봅니다. 4번 문제 보니까요. 2021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재산세는 어느 단계예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죠. 보유 시에만.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취보양 다 낍니다. 취득, 보유, 양도, 취보양 다 끼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죠. 취득과 보유의 취득에 부과되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고, 취득당기 부과되죠. 그래서 자, 취득당기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니은, 리을, 미음번인데, 여러분요, 이 문제는 세법을 1년 공부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라는 거 이건 알아야죠. 자,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두 가지를 빼니까 짝지어져 있는 것은 3개씩 짝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니은, 리을, 미음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4번 정답이고요. 5번 문제 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렇게 해서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모두 몇 개인가? 30회 때 문제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닭기겠죠? 취보양 닭기입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니까 보유 단계 부과되고, 개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됩니다. 보양.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세는 올해 명칭이 바뀌었죠? 뭐로 고쳐놔야 돼요, 여러분들? 소방분으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분으로 여러분이 고쳐놓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세는 재산세 친구죠? 그러니까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와 함께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세, 재산세 친구요. 자,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다 내요? 그잖아요. 지방교육, 농특세는 취보양 전부 다. 지방교육세는 취보.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양.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세는 보유시에만.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들이죠. 그래서 4개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보시고 6번 문제 봅니다.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저는 그냥 바로 이거 답이 나오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상속세예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딱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 봅니다. 기억번 종합소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돼요. 종부세는 종부세는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분할납부 되고,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죠? 취득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얘 재산세예요.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거니까 재산세잖아요.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세는 뭐로 고쳐요? 소방분으로 고쳐요. 그러니까 소방분으로 고치니까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세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됩니다. 재산세 친구인데 어디만 안 따라다녀요? 나머지는 다 따라다니고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는데 소방분 지역자원시세가 친구라 그래서 친구는 원래 유유상종이잖아요. 뭐 같이 어울려 다니고 주기 맞아서. 근데 친구라 그래서 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죠? 아이, 넌 진짜 왜 그러냐? 아이, 난 안 가. 하면서 친구라고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세. 예. 물납, 분할납부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어떤 세금만? 재산세만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것은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주요 세목별로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요. 자,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거 세목별로 이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 먼저 물납이요. 자, 물납 한번 봅니다. 분할납부요. 취득세, 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요. 취득세 물납? 취득세 물납? X. 등록면허세? X.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X입니다. 상속세? 오, 상속세 벌써 까먹었네, 여러분들. 증여세? X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취득세, 분할납부? X. 등록면허세? X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됩니다. 지방세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O. 종부세? O. 양도소득세? O. 상속세? O. 증여세? O.
농특세 5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재산세.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어떤 거? 상속세. 국세에서는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니구나, 7번이 없구나. 자, 710페이지 제2장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1번 문제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및 수시부가 무관한. 자,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네? 우리 자 보시면 여러분요, 주민세 얘네들을 보시면 납세무 성립 시기요. 우리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 얘네들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 성립식 같습니다.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주민세 일부가 자 사업소분과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과세 기준일이긴 한데 얘는 언제다? 7월 1일이요.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인데 종업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 그래서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비교해서 꼭 알아둡니다. 자, 맨날 항상 재산세라고 다르다는 거.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1번 맞죠, 여러분들? 2번 고재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니까 얘는 소득세에 따라가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자 양도소득에 대한 이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에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입니다. 3월 30일 틀렸습니다. 12월 31일이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애들은 뭘 따라가야 돼? 본세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입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틀렸고 6월 1일. 그리고 4번, 5번은 몰라도 돼.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거고. 711페이지 2번 문제 봅니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무 확정인데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됐습니다. 자,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세금. 이거 뭘 고르라는 얘기예요? 보통징수하는 세금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고르라는 얘기인데 일단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면 신,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면 결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예요, 결이에요? 원칙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그죠? 신지가 되네. 자, 그 다음에 종민이 친구 신지. 자, 어떤 경우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종부세는 정부과세니까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예요. 국세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재산세는 원칙 신의 결이에요. 결정하는 때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 신의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요.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자, 4번을 고른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4번을 고른 사람이 많았어요. 자, 왜 그러냐?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인데, 얘는 고르면 안 되는데, 문제 끝까지 안 보고 그냥 해가지고, 자,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뭐만 골랐어야 돼? 재산세만이요. 그래서 D급 3번 정답입니다. 네, 이래서 이 문제 풀 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러면 지방세만 골라야 돼요. 국세까지 같이 고르면 틀리다는 거 이거 항상 주의합니다. 자, 그리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3번 소멸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소멸사유, 납부, 충당. 소멸사유죠? 징수권,
소멸시 완성. 소멸사유죠? 예. 법인의 합병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졌다고 그래서 A법인이 세금 납부할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의 합병 아니고.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죠? 소멸사유입니다. 납세대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근데 안 끝난다고 그랬죠? 소멸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멸사유 아닌 거 부가 철회도 하나 더 있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를 봅니다. 예. 우리가 부가권에 보세요. 부가권의 취소는 부가의 취소는 소멸사유입니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싹 없어지니까 취소는 소멸사유입니다. 납세의무 소멸사유예요. 근데 부가의 철회, 고지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 그래서 고지서 보냈던 거 걷어들였다가 다시 보내는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취소는 소멸사유인데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납세대 사망, 죽었다 모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멸사유 5가지하고 아닌 것들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12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요거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핵심 유학 과정에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쫙 지우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핵심 유학 과정에서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자, 우리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이요. 국세 징수금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저 수업 시간에 쭉 써드렸던 거를 다시 보세요.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위요. 자, 먼저 강제징수비. 올해 국세는 용어가 바뀌어서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자, 그 다음에 또 가산세요. 가산금이었다가 작년에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은 담보가 없이도 일반 채권이나 본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했는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 강제징수비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요. 그리고 3등이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먼저 체납소분비. 용어 안 바뀌어가지고 체납소분비. 자,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3등이 뭡니까? 가산금.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데 얘네들 사이 징수 순위는 체납소분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고요. 또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 그죠, 여러분들? 조세 상호간에. 그 다음에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자,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최고 1등은 어떤 거냐면 최고 1등은 먼저요. 그 1등, 2등 보기 전에 법정기일 전에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의서가 발송될 때는 고의서 발송일인데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 등이 설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이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이게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럴 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이 설정됐다. 자,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하냐?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하고요. 피담보 채권이. 근데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우선하지 못하고요. 그럴 때 세금이 더 우선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 그럴 때 물론 이제 맨꼴등은 항상 맨꼴등은 항상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이 항상 꼴등이고요. 자, 근데요, 여러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이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당해세라고 하죠.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렇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취득세 등록민세가 아니에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뭐 자동차세도 여기 들어가고요.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또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항상 설정 일정기 없이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이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얘네들이 더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이라든가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 근로자 과정의 최저 생계를 위한 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이나 또 그 다음에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네.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얘네들이 항상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항상 1등은 어떤 거냐면 자, 공익비용,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통비용이죠? 또는 체납소금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 네,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하죠. 얘네들이 항상 1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1.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조세상관에서 어떤 게 더 우선해? 담보 있는 조세가 더 우선합니다. 자, 1번 틀렸습니다. 그죠? 예.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보다 어떤 게 더 우선해요? 종합부동산세, 당해세나 종부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 맞습니다.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신고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잖아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신고일, 즉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일반 취득세나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세금보다 피담보 채권이 더 우선합니다. 4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최고 1등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1등이지. 5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피담보 채권보다 설정 일정 없이 재산세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맞죠? 1번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봅니다. 지방소득세 문제가 27회 때 딱 처음으로 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고소의 국내래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주의 특광 시군세고 얘만. 예? 그 다음에 얘 독립세에 부과세요. 독립세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부가세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대부분 양도세 규정을 소득세 규정을 준용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 지식으로 몇몇 특징 빼놓고 문제 풀면 되는데 1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우리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하잖아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계세요. 우리 과세했죠? 포함하여 합산하면 틀리고 분류과세하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다른 소득과 과세표가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맞고요. 2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 세금들 재산세,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돼요. 그래서 얘네들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되니까 얘네들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요?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이 들으니 잘 보세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C였습니다. 2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4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을 1,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자동계산이 얼마?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만 원. 이거 자동계산입니다. 5번이요.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 입주권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편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올해 개정이 됐죠? 양도세 했잖아요, 여러분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잖아요, 여러분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0%.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6에서 45%. 우리 분양권,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몇 프로? 70. 1년 미만 70 분양권. 1년 이상이면 2년 이상이어도 얘는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 60%. 아이고, 벌써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건 누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죠, 여러분들이. 예? 주택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 요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8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70%입니다. 70%. 그래서 70%야 되니까 1,000분의 얼마예요? 1,000분의 70이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1,000분의 70이어야 되죠? 7%. 왜냐면,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70%면 얘는 몇 프로라고요? 7%. 그러니까 1,0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70%면 얘는 7%. 양도세가 60%면 얘는 몇 프로? 6%. 이겁니다. 예? 6에서 45% 양도세 세율이 적용돼? 그럼 얘는 0.6%부터, 예? 0.6%부터 몇 프로요? 4.5%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지방소득세. 넘어갑니다. 714페이지 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자, 지방소득세를 무신고했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지방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무신고니까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7년이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어요. 임의적이라 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합니까? 아닙니다. 취득세는 원칙 뭐예요? 신고 납부지. 이건 상식이지. 재산세가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지. 취득세는 신고 납부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납부기 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5%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0.05%.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 및 징수 순위는 체납조험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 맞잖아요. 아까 국세는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 국세, 가산세, 영국세, 가산세인데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체납조험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 순서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고요. 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알아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태료는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 아니에요. 기초과정에서 배운 건데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 아니에요.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위반 행위에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니까 벌금,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세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심판 청구, 심사 청구 이런 거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2번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의 결정인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게 23회 시험 때는 60일로 바꿔서 나왔죠. 수강생들이 제가 우리가 조세 불복 절차는 60일, 90일이다가 딱 90일로 통일했기 때문에 60일 나오면 틀리다 그랬더니 이게 90일인 줄 알고 바꿔서 나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춘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이요.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요게 이제 답이 지금 잘못됐어요.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됐어요. 해설에 보면 국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이제 해설을 고쳐요. 뭐라고요? 없다고 고쳐요. 없다고 고칩니다. 그리고 3번은 그래서 답이 이제 없게 됐어요. 이제 답이 없죠. 모두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물론 지방세는 심사 청구도 없었는데 하여튼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세처럼 없어요.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3번도 옳은 질문이다. 그래서 답 없으면 이제 이건 답 없습니다. 이렇게 30회 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정반대로 개정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2021년도부터는 지방세도 국세처럼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기할 수 없어요. 이따 틀렸습니다. 그리고 없다가 맞아요. 그래서 3번 해설도 고치고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그의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요. 5번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만. 하여튼 지금은 이제 지방세는 심사 청구제도, 도지사한테 하던 심사 청구는 없어졌어요. 감사원의 심사 청구는 있지만. 716페이지 봅니다. 8번 문제는요. 지방세 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딱 한 번 이렇게 24회 때 나오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서류 송달은. 자, 가볍게 봅니다. 공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거 의외로 있잖아요. 이 24회 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맞췄어요. 이거. 왜 맞췄냐고 이제 한번 볼까요?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용업소가 국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해요. 2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용업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나쁘지 않네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돼요. 곤란이에요.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해요. 5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나쁘게 송달하기 곤란해요. 다 보세요. 이게 왜 답을 많이 맞췄냐고. 다른 것들은 곤란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런 건데 4번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해 거기다가 두고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유치송달의 사유입니다. 4번은 유치송달이고 4번은 유치송달의 사유입니다. 유치송달의 사유. 그래서 요것만 딱 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눈치껏 이런 거 골라낼 수 있어야지. 잘 몰랐어도.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9번 문제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에 따라서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상고려하자. 자, 여러분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그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되는 조세는 모두 몇 개냐. 그러니까 뭘 고르라는 문제예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고르라는 얘기예요. 종부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니까 당해세죠? 네,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가잖아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일 때가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따라서 자동차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되는 거지.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세 따라가니까 당해세가 아닙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잖아요. 등록면허세요. 아닙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잖아요. 등록할 때 내는 거지.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국세에서 당해세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 그냥 당해세 아니에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또 뭐로 바꿔요? 소방분으로 바꿔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죠? 그러니까 당해세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잖아요. 보유세만 부과되는. 그러니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어떤 거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입니다. 얘네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당해세로서 설정일정 없이 저당권에 담보된 피담보 채권에 우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조세 총론도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진도가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조금 더 빨리 끝났으면 취득세를 좀 이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